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 19번째 방송입니다. 2018년 9월은 2008년 9월에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10주년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은 고스란히 남아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주택시장 붕괴와 기업채권 시장의 붕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10년 전 2008년 9월에 미국 5위의 투자은행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해서 미국 경제와 글로벌 경제에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최악의 신용경색과 경기 후퇴가 발생했습니다. 리만 브라더스는 미국 주택시장에 연계된 악성대출과 유화증권 즉 CDO의 연쇄 부도를 막지 못하고 파산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모든 국가의 무역량 감소를 보고했고 미국에서만 무려 2조 달러의 신용이 사라졌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이 신속하게 단기금리를 내렸고 더 이상 금리를 내릴 수 없게 되자 달러화를 찍어서 시중에 풀린 국채를 매입하는 양적 완화를 단행해서 시장에 유동성을 무차별적으로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신용경색이 대공황으로 변지는 것을 차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연준이 수년 전부터 양적 완화를 줄이는 테이퍼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CDO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DO,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즉 담보부채증권이 미국의 주택거품을 글로벌 금융위기로 몰아갔습니다. CDO는 여러 개의 모기지 대출을 담보로 해서 발행한 파생상품이고 미국에서는 이런 것을 Structured Product라고 부릅니다. 투자은행이 CDO를 발행하면 유동성을 회수해서 계속 모기지 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대한 규모의 시장을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CDO의 담보로 사용된 우량 모기지 대출에 비우량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이 다수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CDO가 날개 달린 듯 팔려나갔습니다. 미국 신용평가 시장의 85%를 장악한 양대 신용평가사 스탠다드 & 푸어스와 무디스가 이러한 엉터리 CDO의 최고 등급이나 다름없는 신용등급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주택거품이 터지기 전에는 CDO의 담보에 포함된 비우량 모기지 대출이 거의 부도를 내지 않았고 한동안 CDO가 투자자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고수익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주택거품이 꺼지면서 CDO 매매가 폭탄 돌리기로 변질되었습니다. 리만 브라더스를 비롯한 거의 모든 투자은행과 상업은행들이 CDO 부도로 신용경색에 시달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그마치 7천억 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을 쏟아부어 금융시장 붕괴를 간신히 막았습니다. 그러나 엉터리 CDO를 발행한 대형 투자은행 경영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거액의 연봉과 퇴직금을 챙겼습니다. 이러한 맹점의 반복을 차단하기 위해서 도드-프랭크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안은 2009년 말 상원 은행위원장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의원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 바니 프랭크 하원 의원이 발의한 것인데 2010년 7월 21일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법은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이 또다시 과도하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즉 비우량 주택담보대출과 연계된 파생상품에 투자하지 못하게 막는 데 목적을 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도드-프랭크 법이 금융안전감시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경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을 감지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권고하고 금융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대응을 기획합니다. 도드-프랭크 법안 법 제619조는 소위 볼커룰이라고도 하는데 폴 볼커는 1979년부터 87년까지 연준 의장을 지냈고 이자율의 공격적인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은 인물입니다. 볼커룰은 금융기관이 자기 자본으로 CDO 같은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금합니다. 자기 자본은 금융기관이 채권자의 손실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반드시 보유해야 할 최소한의 자금입니다. 리만 브라더스나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대형 투자은행들이 자기 자본의 수십 배에 달하는 빚을 일으켜서 CDO에 투자했고 이것이 부도를 내는 바람에 금융위기를 초래한 것입니다. 또한 도드-프랭크 법은 정부가 파산한 대형은행과 기업에게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것을 금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too big to fail 즉 대마불사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규모가 큰 기업이나 은행이 망하면 나라 경제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정부가 이들의 파산을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도드-프랭크 법은 대마불사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대형은행에 부실이 발생하면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소위 장래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금융감독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도드-프랭크 법은 대형은행의 해체로 인한 손실을 해당 은행이 책임지게 해서 정부가 대형은행에게 제공하는 구제금융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드-프랭크 법이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월가의 금융업계가 도드-프랭크 법이 경제회복을 막는다면서 규제 완화를 주장했습니다. 2015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인 공화당의 잽 헨살링 의원이 도드-프랭크 법률 시행 5주년 청문회에 나왔습니다. 거기서 대형은행이 더 커졌고 소규모 은행은 줄었다면서 도드-프랭크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이 2017년 9월 도드-프랭크 법을 대체하는 금융선택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금융선택법안은 10% 이상의 자기자본을 확보한 재무구조가 건전한 은행은 볼크룰의 적용을 완화해주고 금융안전감시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융선택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도드-프랭크 법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글로벌 실질 주택가격 지수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글로벌 실질 주택가격 지수가 급격하게 상승해서 2017년 1월 미국 주택 거품이 붕괴하기 직전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지금은 2017년 3분기에 글로벌 주택 시장이 꺼지기 직전 수준을 이미 올라서 버렸습니다. 만일 도드-프랭크 법이 효력을 잃게 되면 또다시 비우량 모기지 대출이 섞인 모기지 대출을 담보로 하는 파생상품이 살짝 이름을 바꿔 등장할 것이고 또다시 대형 투자은행들이 이것을 대대적으로 매매해서 결국 또다시 주택시장발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 기업 채권의 중앙값 신용등급이 BBB로 떨어졌습니다. 한 번만 더 떨어지면 정크 등급이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박훈탁TV 시리얼 넘버 10 다음 금융위기 미국 기업채권 시장에서 중앙값 신용등급 BBB 더 떨어지는 정크채권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거품이 꺼지고 미국 기업채권의 중앙값 신용등급이 정크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주택시장과 기업채권 시장이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